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요? 아 공천에 네. 대해서요? 아니 지금 뭐 정리수순에 있습니다. 뭐 공천이 너무 조용하면 그것도 저는 결코 올바르진 않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있었지만 여러 수습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충북지사 그리고 대구시장이 제일 논란이었잖아요.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자 경선을 한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조기령 전 충주시장님께서 이제 이 후보 등록 철회를 하시고 나는 경선도 안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지도부랑 우리 공관위가 끝까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모셔놓고 사자 경선을 하겠다라고 오늘 공관위가 의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좀 어떤 뭐 인물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경선으로 가서 봉합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제 조금 이 추측했었던 이런 내정설 이런 것은 좀 온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맞지 않았었던 예. 거예요. 대구는 어떻게 돼가나요? 아 고민입니다. 대구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SNS에 글을 썼어요. 장동혁 예. 대표가 그래서 조금 여러 지역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금 이 경선을 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이정영 공관위원장의 생각은 아직 흔들림이 없다고 해요. 예. 컷오프를 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고 예. 근데 현실적 고민이 있죠. 뭐 4선, 6선 뭐 이런 분들과 신인을 같이 경선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컷오프가 부당하다. 네.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당에서 6번의 어떤 공천을 받아서 2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과 신인을 같이 이렇게 경선하는 것 그것은 공정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분명히. 잠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공정입니다. 공천은 공정입니다. 대구도 잘 될 겁니다. 서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북은 충북입니다. 사랑한다 민수야, 사랑한다 예찬아. 네, 우리 잘하신다. 웃겼어. 잘하신다. 우리 연구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천 상황. 일단 성대모사에 작가님이 대해서는 머리를 싸매네요. 네. 자, 너무 좋아서? 머리 싸매지 말고 나와서 춤을 추세요. 작가님 저렇게 네.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네. 국힘의 내부자가 아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보면 그 내정설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하. 봅니다. 아니 내정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정설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예요. 대구도 지금 우리 연구소장 말씀대로 뭐 최은석 내정설, 또 뭐 네. 이진숙 내정설 계속 흘러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 인물 얘기가 나왔고 그 인물을 위해서 그 후보 등록을 더 오픈할 거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밖글이죠. 밖글 그대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정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경선으로 한다라고 했어도 경선 결과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과 뭐 신인에게는 좀 더 가산점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 저도 여성이고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신인이지만 제가 충북도지사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여성과 그 신인의 가산점을 받는 게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충북도지사라는 자리는요, 그 행정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고 신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그 도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온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 현실을 따라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대구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대구가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분이 주호영 의원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주호영 의원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동안 계속 정당에 요구를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다선 중진들이 나서서 이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호영 의원님 같은 분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내시고 표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정당을 위해 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리를 위해서 정당에 계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신당 개혁신당은 김정철 변호사가 네. 서울시장 출마선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좀 삐그덕 됐어요.
이 서울시장 후보 선정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정책들은 보면 진짜 이런 정책이 너무 좋다 싶은 게 있고 또 반대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하시지 게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있었어서 항상 논평을 할 때마다 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 이번에 공천 국면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 본인이 뭔가 플레이어로 떠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당권로는 내가 뭐가 안 된다. 강하게 요구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요구해서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이 그럼 좀 명확하거나 아니면 뭐 시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나 그러나 뭐 본인은 계속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천 룰이라고 하는 지금 시비가 나오는 것이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 룰대로 하면은 기한 넘기셨으니까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지금 서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늘리고 다른 데에서는 다선 의원들 이제 안 되고 이제 신인들 하겠다고 하면서 뭐 페널티 주겠다 뭐 컷오프 하겠다 하면서도 오세훈 시장님 여기서 제일 다선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당 공천위가 시간까지 줄줄 끌어주면서 매달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저야 이제 다른 당에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범보수권의 인사로서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무너지길 바라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어느 정도 제1야당의 역할을 해주면서 버텨줘야 3당인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건데 이번 공천의 국면을 보고서는 야 이거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시점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셨던 거를 각각각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합쳐놓고 보세요. 공천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 사람 박현준 시장 됐지만 우리 거기에서는 그래도 공천 다 하겠다 경선 다 하겠다 하고 여기서는 아직도 컷오프를 한 해 만에 대구에서는 또 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하고 나가겠다는 사람들 또 붙잡으면서 다시 또 늘려주고 그런데 김수민 의원도 결국 그 기한 넘겨가지고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룰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공천은 워낙 지역마다 인물이 면면이 다르고 지역의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대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수 야당의 인물난도 있고 경쟁력을 갖춘 분을 모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이번 공천에 없는 게 몇 개 있죠. 그래요? 이번 공천에 없는 거. 현역 불출마가 없었죠. 아. 그리고 중진의 험지 출마가 없었죠. 이런 게 없으니까 감동이 없었던 것이. 네. 그래서 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나 이런 인적 쇄신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도 이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천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고민에 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언론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왜 대구에만 현역 5명이 몰리고 9명이 공천 신청을 하느냐? 왜 경기에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왔어요. 그러면 공관위 입장에서는 그런 험지에 나가지 않고 우리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만 몰리는 상황을 예.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 살려야 되냐 마냐만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아쉽죠. 팩트곰탕의 험지 출마 받았네요. 그래서 팩트곰탕도 험지 방송 좀 출연하면 어떨까? 여기 험지예요. 아니 오늘 되게 아주 험진데? 힘들어하고 계세요. 진짜 힘드네요. 음. 다 진짜 힘드네. 저기 험지 방송인데. 지금 제가 제일 힘듭니다, 국회의원 지금. 네네. 후보들은 다 그래도 구했나요? 못 내는 지역도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광역단체장이요? 아니요 도의원. 아니 저희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경선도 하고 자, 뭐 이런 게- 청년 네. 오디션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이 워낙 지지세가 세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우리나라가 준 양당제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후보도 특히 경기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진짜 5분의 1이 넘게 사는 지역에서 예. 도의원 후보도 못 낸다는 건 전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뭐 된다. 반성하고 있고 네. 아직 공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못 냈다고 단정하시기에 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의석을 점할 때가 있었고 경기도 의회도 맞아요. 우리가 다수일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네. 자, 여러분들한테 좀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약이 3시 30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좀 자 더- 원조생 대탕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금 공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오세훈 시장께서 선당 후사라고 얘기한 거는 좀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한 줄로 쫙 투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 오세훈 시장이 안 나왔을 때 뭐 구청장 선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선당 후사가 맞다.
뭐 제가 오세훈 시장을 뭐 이렇게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선당후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이 지방선거의 제일 포인트는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내가 근데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재밌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당권파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정현 그 위원장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동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고, 조사님. 네. 근데 배추 조사님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대구. 국힘에서 대구. 네, 대구시장. 저는 최은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진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약속 대련이다. 이정현 위원장이 최은석을 미는 거는 처음부터 이진숙을 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가 대구시장 공천이 최종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표도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네. 9명 다 그냥 경선했으면 됐어요. 네.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조직표 동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막 최초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막 비판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또 최은석 의원을 밀고 있다고 또 글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언론의 그- 비판도 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추측도 그렇고 예.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팩트 검토가 누가 네. 된다는 거예요? 후보가요? 저는 뭐 당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예측이 안 돼요. 일단 그래도 3명을 컷오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진숙을 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짜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왜 당권파에서 이정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거기는 수성갑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만약에 그 우리 누굽니까 지금 거기서 주호영 주호영. 의원이 육선입니다. 육선이 무소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같이 손을 들고 대구시장을 막 돌아다녀.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당권파한테는. 근데 이정현이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이다. 자, 지금 대구시장으로 유력한 후보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먼저 생태탕이 얘기하셨는데 이 여부에 따라서 강화문 스튜디오 대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저에 그런 대한 말씀드립니다만 신호는 관련 직원들의 관여한 부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자, 끝으로 이제 질문 하나. 지금 김재섭 의원이 요새 보면 좀 정원호 저격수가 됐어요. 파이팅하고 있어요. 청와대 연구소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는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더니 정원호 예비 후보와 관련돼 있다. 그랬더니 정원호 예비 후보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도이치모터스 대표 간의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성동구에 많은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실제로 성동구의 뭐 골프 대회라든지 뭐 각종 행사에 정원호와 같이 사진 찍힌 내용들이 있다. 본사도 글로 갔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그거는 시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과 얘기한 것에 맞춰 보면 좀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받은 시기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이전을 해온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 틀린 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가 한창 막 그 유명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뭐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뭐 그 도이치와 이 도이치가 다르다는 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의혹이 제기될 때는 다 아니래요. 근데 남에게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는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좀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정원호가 아니고 만약에 오세훈이었어 봐요. 그쵸. 오세훈 도이치모터스 정계기적 관계 이렇게 나왔으면요 민주당 지금 법사위 열었을걸요? 법사위 열어갖고 사퇴하세요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세트했다는 얘기 나왔을 때 뭐 백바지에 뭐 백구두에 별 얘기까지 다 테라가모.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뭐 그냥 또 사그라드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도봉구 의원인데 지금 많이 성동구를 때리고 있어서 뭐 성동구로 나오지는 않겠죠. 하여튼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요새 좀 저격수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생태땅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또 유조건 노래도 불러줬는데
원조생태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어. 이게 약간 뭐가 또 골프 아닙니까? 골프하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 호주 누굽니까? 호주 맞습니다. 호주고요. 사람들한테 골프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김문기 모른다. 네? 생태탕. 지금 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정원호 후보 뭐라 그럽니까? 도이치모터스 모른답니다. 어떤 그리고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을 왜 밀었느냐? 물론 뭐 같이 지역 기반으로 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있지만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전 총리 쪽이 화천대유라는 걸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원호 후보 나왔는데 뒤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현희.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후보로 나온 박주민. 그런 사람들이 뭔가 터뜨릴 거예요. 등에 칼 꼽는 거. 그래서 약간 동병상련 느끼는 거 아닌가라고 생태탕을 끓여봤습니다. 야.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면 저는 그렇게 터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토론회 이번에 했었잖아요. 네. 보니까 토론회 어제?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토론회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거 내가 터트려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만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좀 사가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등비등했으면 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이 원래 제일 지도부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초선 의원 한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화력이 네. 제대로 그러니까 방금 분분하지 전에 이제 않는다.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되냐? 민주당이라는 게 대여 투쟁을 할 때 그렇게 단일 대우로 쫙 해서 하는 맛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저희 개혁신당은 아직 그러기에는 좀 힘이 없고 작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